봄의 끝자락 민주는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시작한다. 교생 대표로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교단에 서자 긴장감이 앞선다. 국어 수업 시간 민주는 2학년 3반 학생들의 무관심한 반응에 실망하지만 유독 창가에 앉은 은서는 조용하고 어딘가 사색적인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한다. 그녀의 노트는 수업 내용보다 빼곡히 적힌 시 구절들로 가득하다. 민준의 독백, 나는 그저 한 달 뒤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교육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민주는 첫 주 리포트 과제로 가장 깊은 고독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낸다. 모든 학생이 피상적인 글을 제출했지만 은서의 리포트는 놀라운 통찰력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리포트에 깊이 있는 사유. 다만 이 감정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라고 코멘트를 남긴다. 며칠 후 은서는 교무실로 민준을 찾아온다. 그녀는 민준의 코멘트에 대해 질문하며 세상이 늘 예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서 슬프다고 말한다. 민준은 은서에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언급하며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은서는 이 대화에 처음으로 옅게 미소 짓는다. 민준은 그녀의 미소에서 단순한 학생 이상의 지적인 교감을 느낀다. 교무실을 지나던 교과 담당 김 선생님 40대 중반, 교사의 민준과 은서의 깊은 대화를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본다. 김 선생님은 굳은 표정으로 민준에게 다가와 이 교생, 학생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재능 있는 아이일수록 더요라고 짧게 경고하며 자리를 떠난다. 민준은 얼굴이 굳지만 김 선생님의 충고를 흘려듣는다. 실습 2주 차 민준과 은서는 학교 내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다. 민준은 국어 시간 외에 방과 후 논술 대회 준비를 맡게 되고 은서는 유일하게 참여하는 학생이다. 늦은 시간까지 둘만 남아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며 밤샘 토론을 벌이는 일이 잦아진다. 은서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려고 하세요? 그저 안정적인 직업이라서요? 민준 잠시 침묵. 누군가의 성장에 내가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아서. 그리고 너처럼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고. 그날 밤 민준은 익명의 문자를 받는다. 은서가 니체의 글귀를 인용하며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토로한다. 민준은 갈등 끝에 괜찮아. 너는 아직 피어날 꽃이다. 라는 시 구절을 보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밀스러운 텍스트로 이어지는 금지된 유대감으로 발전한다. 민준의 독백, 내 안의 윤리적 잣대가 무너지고 있다. 나는 스승으로서의 의무와 한 남자로서의 끌림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 은서의 문자를 기다리는 내 모습이 혐오스럽다. 주말 민준은 홀로 영화관에 갔다가 은서와 그녀의 친구들을 마주친다. 은서는 친구들에게 민준을 학교 선배라고 소개한다. 민준은 이 거짓말에 당황하지만 은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죠. 저는 그저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민준은 그녀의 단호함 속에서 감춰진 감정의 위험을 절실히 느낀다. 김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민준이 늦게까지 논술지도 명목으로 은서와 남아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다. 김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고 다른 교사들에게 요즘 교생들이 열정이 넘쳐서 걱정이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한다. 이 소문은 민준의 귀에까지 들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실습 마지막 주 민준은 불안정에 극에 달한다. 그는 은서를 피하고 수업 시간에는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은 은서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은서가 가정사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와 학교 근처 공원에 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성은 가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감정은 가야 한다고 명령한다. 민준은 결국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공원으로 향한다. 민준은 어두운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은서를 발견한다. 민준 숨을 헐떡이며 은서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연락했어? 은서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은서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코트에 얼굴을 묻는다. 민준은 잠시 이성을 잃고 그녀를 안아주려다가 극도의 윤리적 책임감에 손을 멈춘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은서를 조심스럽게 밀어낸다. 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은서야, 진정해. 나는 내 선생님이야. 나는 너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나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너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해. 내가 너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돼.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김 선생님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잠시 그들을 비춘다. 김 선생님은 이 시간에 민준과 은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다. 민준은 헤드라이트가 자신들을 비추는 짧은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뻔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민준은 은서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후 밤새 공원에 남아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자책한다.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절정으로 남는다. 다음 날 민준은 교무실로 출근하지만 김 선생님은 그를 부른다. 김 선생님은 어젯밤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교생 실습 평가서와 교사 윤리 강령을 조용히 민준의 책상에 올려둔다. 그 무건의 압박은 민준에게 어젯밤의 목격이 확실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김 선생님, 이 선생님. 평가는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사는 자신의 감정보다 학생의 인생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평가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영원히 포기하고 윤리적 의무를 선택하기로 결심한다. 하교 시간. 은서가 마지막으로 민준의 책상 앞에 선다. 그녀는 눈물 대신 단단하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은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어젯밤 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준 단호하게. 그러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은서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나는 교생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너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위험한 감정을 가졌어. 그래서 끝내야 한다. 은서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의 번호를 정말 지워야 하나요? 다시는 연락할 수 없나요? 민준 지워야지. 그리고 나도 지울 거야. 졸업하고 성인이 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연락하지 않는 게 맞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야. 나는 너의 성장을 돕는 스승이 되고 싶지, 너의 방해물이 되고 싶지 않아. 은서는 민준의 단호함 속에서 그의 고통을 읽고 그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한 듯 당당해 보인다. 민준은 은서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교생 실습을 마무리한다. 3년 후, 민준은 임용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식 교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문학과 시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지만 김 선생님의 조언대로 학생들과의 경계를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교사가 되었다. 어느 가을 민준은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다. 20살이 훌쩍 넘은 은서였다. 그녀는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길렀고 여전히 사색적인 눈빛이었지만 고독 대신 자신감과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대학교 교재와 함께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3년 전의 복도, 눈물, 그리고 단호했던 이별의 순간이 찰나에 스쳐 지나간다. 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먼저 환하고 건강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서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민준 따뜻하고 담담하게 그래, 은서야.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꿈을 잘 펼치고 있니? 은서네. 저 이제 국문과 3학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감사해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하철이 도착했고 은서는 문이 열리자 탑승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은서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그 인사는 이제 더 이상 금지된 감정의 시선이 아닌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것이었다. 민준은 홀로 플랫폼에 서서 은서가 탄 지하철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3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감정이 역설적으로 은서에게 가장 필요한 스승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민준의 독백 금지된 감정은 우리를 위험하게 했지만 우리가 지킨 경계는 결국 우리 모두를 지켜냈다. 그 벽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어른과 스승으로서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